혁신위원회가 뭐 박근혜 출당 얘기하니까 지금 친박이고 비박이고 모두 아주 반발을 크게 하고 나오네요.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거물께서는 왜 콕 지키셨을까? 그걸 한번 그냥 요 두 질문 한 번에 답을 주시죠. 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은커녕 아주 벌집 쑤셔놨어요 지금. 아주 뭐 보통식 거는 게 아니에요. 친박 집단 탈당할 거야. 집단 탈당 고려 중인. 혁신위원장 이제 그만 방 빼고 나가세요. 홍준표 대표 친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이나 잡은 이익 집단 아니에요? 친박이 이거 봐 바른정당에서 10명 얻으려다가 30, 40명 탈당할 때는 어쩔 건데 윤상현 저는 형님 누님 형님 저는 제외됐네요. 이분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제외됐나 보죠?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탈당 화장빨에 속을 국민 없어요. 면회 노. 저한테 자진 탈당 권하러 면회를 오신다고요? 근데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안 만나주셔서 지금. 예, 준비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너무 보여주기 공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공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신방이라는 게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이는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 잡은 집단이지 이념으로 박근혜하고 뭉쳐진 집단은 아니다. 네, 황정 소장 준비되셨나요? 아프리카에 보면요. 네. 이게 저기 사자가 물소떼를 갖다가 하나씩 잡아먹으려는데 예. 그 물소떼들이요. 서로 바깥에 서서 네가 잡혀 먹으라고 밀어내는 꼴이에요. 지금 여권이 지금 사정을 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그 집구석에서 죄송합니다. 이 집구석이라 해서 그 망해가는 집에서 서로 간에 당근 잡고 상대를 희생양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은 니들이 돌 던질 자격이 있나? 너들은 그러면 이 망하는데 책임이 없냐? 네. 같이 다 해놓고 뭔 욕심이냐? 이 와중에 이러고 비박은 저 몇 사람 던져서 싸게 막자. 그리고 당근은 우리가 차지하자 이겁니다. 근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망하는데 오늘날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 중에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네. 정말 저 이 유치한 싸움은요. 예. 죽어도 반성을 못할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아야죠. 아이, 괜히 뭐. 수습이 안 돼. 정기현 소장. 하여튼 이게 문 안 닫게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고요. 저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요. 예. 그 이른바 그 강경 보수 이른바 결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권해서 박근혜 탄핵에 어떤 그 뭐랄까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소위 이른바 보수 세력 강경 보수도 결집을 시켰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인적 청산 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를테면 이게 오늘 무슨 대학 강연에서 큰 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꼼수라고 하니까 꼼수가 아니라 큰 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다는데 예. 저는 이건 빅쇼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 그 통렬한 그러면서 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예.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예. 뭘 반성하라니까 그럽니까? 이를테면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반성하면 받아줄게 뭐 이런 말인데 예, 예. 논리적으로도 모순되어 있고요. 예.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서정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아마 친박 이분들은 이게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 주적인데 왜 우리끼리 자중질환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 그다음에 일사부재리 옛날에 한번 당원권 정지 3년 됐다가 풀어줬잖아요. 예. 근데 한번 처벌되면 되지 왜 또 처벌하느냐. 네. 이렇게 일사부재리거든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게 비박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지. 과연 이게 전면적 보수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아직 제 견해는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쪽 들으면 이쪽 거고 저쪽 들으면 저쪽 건데서 참 이게 저도 중간에 서서 아주 입장이 곤란한 상황인데 당적도 딱 없을 건데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 제가 보기에 분명한 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는 맞는 건데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인데 지금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서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그래서 웃겼어요. 결국 뭐 어떻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웃. 네? 한쪽에서 뭐 문을 닫아야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이러다 또 분당해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기환 의원은 뭐. 아니 망하기는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모르고 네. 그 망한 이유가 뭔지를 가지고 싸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니 해법을 당연히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박은 야 살기 위해서는 맞서야 한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만 내보내고 나머지 친박이 살면 예. 그것도 자신들이 해석할 때는 생존 본능이고요. 네.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비박 영역에서 보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혁신이냐 오히려 혁신이 오염되었다. 예. 유석준 교수님 와서 뭔 일을 지금 한 거냐 도대체 당에서 예.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해법도 못 찾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준 역량 이걸 그대로 보여준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점 더 이게 저 밖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김영준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좀 색다른 해석을 하자면 네. 자기 입으로 상당히 하기 힘든 일을 하신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네. 도와주고 또 홍준표 대표가 좀 박 전 대통령 그 선거 때 하자 10월 말 하자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네. 말하자면 친박과 비박의 합작품이다. 예, 예. 이래가지고는 지도부의 명령을 상당히 잘 지혜롭게 따라주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네. 흐름멍텅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아하. 바른정당이 11월 전대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다시 바른정당 시간을 좀 11월 끌자. 전당대 하는 거. 예. 그거 어떻게 되나 좀 네. 보고. 예. 아주 고수들이시라 뭐 전부 이 정치에 자유한국당. 예. 김광석 본부장 어떻게. 친박은 왜 반발하느냐? 네. 친박에 만약에 비박 탈당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수를 한 거라면 네. 그 사이 그 반발하는 친박 탈당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아까 10명보다 30명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넣으면서 반발을 할 텐데. 예,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나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지 않고. 근데 어쨌든 당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비박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가라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굴이고 그동안 이 당에. 네. 그다음에 이 두 사람 이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이거 최경환 의원은 그 눈 같은 자장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냐. 두 눈 같은 역할인데. 네. 그 왼팔 오른팔 이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다 빼고 왜 세 사람만 거론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불만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시간을 끌면서 여러 군불대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좀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뭐 정리를 할 텐데 과거에 그 이회창 총재 때 YS 인형 때리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 97년 했는데 집권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은 쇼잉으로는 많이 하는데 별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리더가 예. 영웅처럼 등장해서 예.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과거의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예. 페이드아웃 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으로 되나요? 새로운 영웅이? 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이 딱 봤을 때요. 시간도 다 돼가는데 쉽게 요약하면 이 친구 영화 마지막 대사 딱 두 자입니다. 이 비박이 친박 보고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이러니까 친박이 비박 보고 마이 무따 이가 고마해라 이거죠. 아니 그나저나 저 서조 변호사 그거 아세요? 이경재 변호사가 뭐 중간 역할 잘한다는데 면회를 거부하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그 왜 그러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첫날에 네. 아마 이게 서양인 변호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논란이 있고요. 그렇죠. 그 예. 이후로 이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정치인들도 아무도 안 만나시네. 친박들도 이게 그 좀 의사를 알아보려고 네. 이번에 출당이 돼서 갈라두게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게 아마 이게 짝이 현실 없어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제 생각에 이 재판에 좀 전념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로 독해지는 이 정치적 득실을 여러분께서 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는 안철수 아니냐? 호남 예산 대거 삭감됐다. 만경 평야가 서러워할 것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될지 몰랐어요.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를 계속하면 호남에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청와대 김희수 부결 비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 행태는 금도를 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세요. 800만 달러 대북 지원한다고요?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등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내가 문재인 척수인데 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감정 유발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민의당이죠. 김경진 의원. 글쎄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와 각 세우기가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전북 주민들은 호남 킬러 안철수 호남 킬러 안철수 만경 평약 얘기까지 나왔어요. 만경 평야가 서러워할지 만경 평야가 좀 언제 편안해질지 정치적 득실을 안 대표라고 왜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산서를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싸워 나가겠습니다.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강력 저지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공격은 삼권 분립의 민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2013년에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코드 인사, 공신 인사로만 계속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라 우리 안철수 대표 화이팅! 화이팅! 마스크나 좀 벗고 지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들 일이나 잘하세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최고의 재판관을 부결시키시면 어떻게 되세요? 국민의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반란투나가 갖고 부결되는 거 누가 알아요? 민주당이 기득권, 보수 기득권 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아세요? 그렇게 됐을 적에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당에서 환호하고 어쨌습니까? 누가 그 태도를 환호해요? 보면 알죠.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경론을 벌이다가 저희 내부에서 당론으로서 이게 김희수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론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표결을 하기로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결정 권한이 아니고요. 이 결정에 따른 책임 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측면에서 저희는 모든 사안을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무슨 적은 외부에 있다, 또 청와대하고 그 어떤 전방위적인 각을 세운다 이런 것이 제 판단에는 적합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호남 지역에 가서 사실과 다른 말씀, 특히 SOC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 이런 억지 주장은 새 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아주 낡은 정치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자, 정치적 득실 김광덕 본부장부터. 제일 먼저 쓰는 건 항상 보면 황장소장이고 제일 늦게 쓰는 건 김광덕 본부장인데 마무리가 됐으니까 신중한 우리 김광덕 본부장의 답은? 일단 득은 강철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자들이 그 전에 대표되기 직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어디 움직이면 기자들이 한 2명 이렇게 오고 그랬대요. 최근에 대선 패배한 뒤에. 근데 최근에 이번에 김희수 후보자 대표되고도 처음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김희수 후보자가 낙마한 뒤로 안철수 대표가 움직이니까 기자가 엄청나게 좀 많이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뭐 그거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부각이 됐고 마이너스 효과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체성이 지금 뭔가 혼란이 힘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게 예, 단점이라고. 네. 김영주 전 의원. 저는 뭐 극한적으로 늪에서 호적거리는 그래요? 이렇게 썼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얘기했던 새정치나 극중주의라고 하는 표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새정치가 극중주의라는 말을 떠나서 하나하나 진심을 가지고 여당이 협조할 건 여당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입장을 취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호남보다 다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몸통의 대부분은 호남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또 하나는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이유일 텐데 앞으로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은 촉의 힘을 빼는 거 아닌가 생각이 실이 크다고 보시나요? 계속. 네. 정기현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새정치가 뭐 안철수 대표의 상징이다. 이것은 일단 좀 저는 제외를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기성정치인으로서 일단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의 상황이 강한 야당에 대한 이제 의지를 밝혔고 그게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스스로 당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앙금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 앞으로 대선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전략적으로도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것이 또 안철수 후보가 가져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저는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영남 홀대론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정치인이 선동하는 이상 절대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로 갈 수가 없다.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따져야 할 것이지 당대표가 특정 지역에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가면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호남 홀대론 얘기 나오는 거 누가 더 이게 저 SOC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간접 자본 예산 때문에. SOC 예산 줄었는데 호남이 좀 많이 줄었다 이건데요. 이왕에 말인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본인으로서는 이제 정치가 뭔지 좀 알았다 이래 봅니다. 제대로 알았냐고 문제죠.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좀 잡기는 잡았어요. 앞으로 제대로 풀어갈지는 뭐 본인 역량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진영 싸움에서 배제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안 대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영을 옮길 거라고 봅니다. 다음 대선에서는요. 기존에 자신이 있었던 진영에서는 본인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어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야권에 지금 여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 여권 진영에 구야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질이 멸렬할 거니까 그쪽으로 진영을 옮기면서. 그런데 한꺼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상황들을 갖다가 점점 쌓아가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을 좀 벌게 되면서 결국 대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옮겨가기 위한 명분들을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뭐 더 내려갈 지지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 쳤는데요. 지지율 보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든 그냥 나는 내 말 하면서 가겠다. 그럼 나한테서 대표 탈취하려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지금 지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야, 이건 근데 잘못하면 그게 막 가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분한테 책도 하나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알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레이저의 빔에 비유를 한다든지 문재인 청와대가 적폐다. 저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을 과연 얻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칫요 현 정권에 무조건 맞서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촛불 민심에 의해서 적폐로 규정되는 세력과 연대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이른바 앞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집착하다 보니 정체성에서 혼선이 오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해야지 않아야 될 세력과 같이 편을 서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뭘 한 게 있다고 적폐예요? 글쎄요, 저도 혹시 알면 좀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과해지는 것은 그만큼 초조함이나 또는 절박감 그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마저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만경평화가 뭐 서러워할 것이다. 서러워할 것이다. 저는요 정치 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 저런 지역주의 조장의 어떤 가능성 있는 발언은 안 해야 됩니다. 예. DJ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예. 호남에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예. 오히려 취약직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또 서운해들 하셨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 결국 전국 주도를 하는 DJ의 정치력을 봤던 겁니다. 자, 강한 야당, 선명 야당, 정치 주도권이 국민의당에 있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주도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명야당, 강한 야당보다는 개혁 경쟁에 나서는 대한야당의 길로 가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입니다. 시간 좀 많이 갔네. 서정호 변호사. 저는 이게 덕실을 한마디로 하면 소탐 대실이다. 이건 이게 얻은 것 덕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게 덕은 존재감 정도 과시한 거. 진짜 두세 명 따라다니다가 지금 뭐. 그다음에 한참 실은 많아졌다는 많아요. 거 아니에요? 실은 이게 중도 지지를 잃었고 호남 지지를 잃었고 그다음에 이거 새정치 이미지를 잃었어요. 지역감 조장으로. 그러면 이게 보수 지지라도 얻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물론 이게 지지율은 더 떨어질 데가 없지만 정치에는 지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호남이나 중도로 확정하냐고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근데 왜 그래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보기 아직 정치 머리가 감각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머리하고 다르잖아요. 정치 감각은 아직까지 이게 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요? 저는 실이 훨씬 크다. 소탐 대실로 봅니다. 하여튼 뭐 평가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평가는 이제 뭐 유권자들이 결국은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속보 전했는데 요거 잠깐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CNN과 오늘 인터뷰를 해서 이 북한 핵 위협 관련 중요 발언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또 분명히 달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곳곳에 대청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저분한 취업 청탁 얘기 오늘까지만 하죠. 있습니다. 저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해법도 못 찾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준, 역량 이걸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저 밖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좀 색다른 해석을 하자면 자기 입으로 상당히 하기 힘든 일을 하신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도와주고 또 홍준표 대표가 좀 박 전 대통령 그 선거 때 하자, 10월 말 하자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말하자면 친박과 비박의 합작품이다. 그래가지고는 지도부의 명령을 상당히 잘 지혜롭게 따라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흐름멍텅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거죠. 바른정당이 11월 전대를 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른정당 11월 전당대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아주 고수들이시라 뭐 전부 이 정치에 자유한국당 김광석 본부장 어떻게 친박은 왜 반발하느냐 친박에 만약에 비박 탈당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수를 한 거라면 그 사이 그 반발하는 친박 탈당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아까 10명보다 30명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넣으면서 반발을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제가 나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근데 어쨌든 당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비박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가라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굴이고 그동안 이 당에 그다음에 이 두 사람 이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은 그 눈 같은 자장 역할이라고 했다느냐 두 눈 같은 역할인데 그 왼팔 오른팔 이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다 빼고 왜 세 사람만 거론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시간을 끌면서 여러 군불대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좀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뭐 정리를 할 텐데 과거에 그 이회창 총재 때 YS 인형 때리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97년 했는데 집권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은 쇼잉으로 많이 하는데 별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리더가 영웅처럼 등장해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과거의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으로 되나요? 새로운 영웅이? 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이 딱 봤을 때요. 시간도 다 돼가는데 쉽게 요약하면 이 친구 영화 마지막 대사 딱 두 자입니다. 이 비박이 친박 보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니까 친박이 비박 보고 마이 무따이가 고마해라. 이거죠. 아니 그나저나 저 서조 변호사 그거 아세요? 이경재 변호사가 뭐 중간 역할 잘한다는데 면회를 거부하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그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첫날에 아마 이게 서양인 변호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곧 논란이 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도 아무도 안 만나시네. 친박들도 이게 좀 의사를 알아보려고 이번에 출당이 돼서 갈라두게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기 아마 이게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제 생각에 재판에 좀 전념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로 독해지는 이 정치적 득실을 여러분께서 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는 안철수 아니냐? 호남 예산 대거 삭감됐다. 만경 평야가 서러워할 것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될지 몰랐어요.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를 계속하면 호남에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청와대 김희수 부결 비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 행태는 금도를 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세요. 800만 달러 대북 지원한다고요?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집단이지 이념으로 박근혜하고 뭉쳐진 집단은 아니다. 네. 황정 소장 준비되셨나요? 아프리카에 보면요. 이게 저기 사자가 물소떼를 갖다가 하나씩 잡아먹으려는데 그 물소떼들이요. 서로 바깥에 서서 네가 잡혀 먹으라고 밀어내는 꼴이에요. 지금 여권이 지금 사정을 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그 집구석에서 죄송합니다. 이 집구석이라서 그 망해가는 집에서 서로 간에 당근 잡고 상대를 희생양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은 니들이 돌 던질 자격이 있나? 너들은 그러면 이 망하는데 책임이 없냐? 같이 다 해놓고 뭔 욕심이냐? 이 와중에 이러고 비박은 저 몇 사람 던져서 싸게 막자. 그리고 당근은 우리가 차지하자 이겁니다. 근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망하는데 오늘날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 중에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정말 저 이 유치한 싸움은요. 죽어도 반성을 못할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아야죠. 아이 괜히 뭐 수습이 안 돼. 저기는 소장. 하여튼 이게 문 안 닫게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고요. 저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요. 그 이른바 그 강경 보수 이른바 결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권해서 박근혜 탄핵에 어떤 그 뭐랄까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소위 이른바 보수 세력 강경 보수도 결집을 시켰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인적 청산 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를테면 이게 오늘 무슨 대학 강연에서 큰 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꼼수라고 하니까 꼼수가 아니라 큰 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예. 저는 이건 빅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 그 통렬한 그러면서 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뭘 반성하라니까? 그럽니까? 이를테면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반성하면 받아줄게 뭐 이런 말인데 논리적으로도 모순되어 있고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아마 친박 이분들은 이게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 주적인데 왜 우리끼리 자중질환하느냐 이런 데 주장. 그다음에 일사부절이 옛날에 한번 당원권 정지 3년 됐다가 풀어줬잖아요. 근데 한번 처벌되면 되지 왜 또 처벌하느냐. 이렇게 일사부절이거든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게 비박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지. 과연 이게 전면적 보수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아직 제 견해는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쪽 들으면 이쪽 크고 저쪽 들으면 저쪽 같아서 참 이게 저도 중간에 서서 아주 입장이 곤란한 상황인데 당적도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분명한 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는 맞는 건데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인데 지금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서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웃겼어요.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웃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네? 한쪽에서 뭐 문을 닫아야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또 이러다 또 분당해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기환은 뭐. 아니 망하기는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모르고 그 망한 이유가 뭔지를 가지고 싸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니 해법을 당연히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박은 야 살기 위해서는 맞서야 한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만 내보내고 나머지 친박이 살면 그것도 자신들이 해석할 때는 생존 본능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비박 영역에서 보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혁신이냐. 오히려 혁신이 오염되었다. 유석준 교수님 와서 뭔 일을 지금 한 거냐 도대체 당에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혁신위원회가 뭐 박근혜 출당 얘기하니까 지금 친박이고 비박이고 모두 아주 반발을 크게 하고 나오네요.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거물께서는 왜 콕 지키셨을까? 그걸 한번 그냥 요 두 질문 한 번에 답을 주시죠. 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은커녕 아주 벌집 쑤셔놨어요 지금. 아주 뭐 보통식 거는 게 아니에요. 친박 집단 탈당할 거야. 집단 탈당 고려 중인 혁신위원장 이제 그만 방 빼고 나가세요. 홍준표 대표 친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이나 잡은 이익 집단 아니에요? 친박이 이거 봐 바른정당에서 10명 얻으려다가 30-40명 탈당할 때는 어쩔 건데 윤상현 저는 형님 누님 형님 저는 제외됐네요. 이분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제외됐나 보죠?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탈당 화장빨에 속을 국민 없어요. 면회 노. 저한테 자진 탈당 권하러 면회를 오신다고요? 근데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안 만나주셔서 지금. 예, 준비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너무 보여주시 공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공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친박이라는 게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이건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